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이 완전체로 기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A매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우리 유럽파 선수들의 경기들이 다시 재개되는데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을 비롯 분데스리가 선수들까지 다채롭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손흥민 선수는 10월 1일 저녁 8시 30분이라는 황금 시간대에 아스날과 가장 뜨거운 라이벌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현지에서는 본격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에 대한 전문 분석 기사들까지 등장해버린 상황인데요. 토트넘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수수께끼를 푸는데 실패하고 있다. 손흥민에게 프리킥을 맡겨라. 먼저 디 애슬레틱이 이런 헤드라인으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직접 프리킥을 차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는 토트넘이 2022-2023 시즌에 지금까지 2번의 직접 프리킥을 시도했고, 하나는 마르세유, 또 하나는 풀럼을 상대로 한 경기였는데, 두 경기에서 모두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기 전 손을 들었으나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가 대신 프리킥을 찼기 때문에 손흥민이 손을 든 것은 프리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보였다는 것인데요. 대개 손을 든다는 행위는 차겠다는 신호가 담긴 의미이지만 손흥민 선수의 경우는 난 안 차요 라는 신호처럼 보였다고 기사가 꼬집은 것이죠. 그런데 최근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에서 찬 프리킥을 본다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기사는 코스타리카부터 파라과이, 칠레전까지 상세히 프리킥 득점 영상을 소개하면서 킥의 파워, 정밀함, 커브, 기교 등 손흥민은 프리킥을 잘 차고 득점하는 데 능숙한데 왜 그는 토트넘에서 지난 239번의 기회에서 직접 프리킥을 5번밖에 차지 못했는지 되물었습니다. 아울러 기사는 손흥민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토트넘을 위해 프리킥을 차서 득점하거나 최소한 득점에 가까운 킥을 하는 경우 이것이 그다지 큰 화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케인과 다이어는 대부분의 프리킥을 차고 실제로 득점을 하지 못했고, 그들은 2017-18 시즌 이래 59번의 시도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지적한 기사는, 이는 나머지 토트넘 스쿼트도 마찬가지이지만 손흥민이 유일하게 그 기간 동안에 왓포드를 상대할 때 프리킥을 성공시켰는데 크로스 형태의 킥으로 득점을 한 것이라 실제 계산되진 않았지만 그게 토트넘의 유일한 프리킥 득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에 비해 낮은 기록으로 토트넘은 하위 3.2%에 속하는데, 시도 자체만으로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그 어떤 팀보다 많은 시도를 한 성적이라는 기사는 지난 시즌에 다이어와 케인이 독점한 프리킥들은 전부 엉망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프리킥 찬스가 나오면 공을 움켜잡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케인에 대해서 기사는 팩트 폭행을 합니다. 케인은 2014년 아스톤 빌라에서 프리킥 득점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모두가 말을 아꼈지만 지난 8년간 케인은 아직 프리킥으로 득점을 올린 바 없다면서 프리킥 기회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토트넘은 이 기록이 풀어야 할 난제로 남아있는데, 이는 사실 복잡하지도 않은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제 손흥민이 실제로 프리킥을 차기 위해 손을 들길 바랄 뿐이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직접 프리킥이 정당하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카메룬전과의 경기에서 비록 골은 되지 않았지만 또 한 번 날카로운 프리킥을 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정말 아깝다. 빗나간 것조차 위협적이다. 그 킥은 굉장했고 득점을 할 또 다른 좋은 기회였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상대의 수비벽조차 넘기지 못하는 케인과의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런던 현지에서는 다가오는 북런던 더비, 아스널과의 한판 대결에서 손흥민이 경고를 보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아스날에 큰 경고를 보냈다는 기사에서 이번 주말에 열리는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다시 한번 한국 대표로 골을 터뜨렸으며, 이런 손흥민의 폼 복귀는 토트넘과 한국을 위해 거의 완벽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면서 그는 아스날과의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기록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이길 희망하겠으나 대표팀 경기 이후에 시차와 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큰 경기, 특히나 라이벌전에서 큰 활약을 해왔던 손흥민 선수가 폼까지 최상이라는 것을 두고 아스날전에서의 맹활약을 현지에서도 예측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경기에서도 프리킥 찬스에 우리는 등번호 10번에 집착을 보며 우라통이 터질 수 있겠지만 프리킥이 아니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 현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 이번 주 토요일 저녁 10시에
토리노와의 경기가 잡혀있는 김민재 선수도 있죠. 진짜 현재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고 있자면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서버린 김민재 선수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대한민국이 낳은 괴물이 상대팀을 통곡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로 세계 최정상에 서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면 김민재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버금가는 위치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가며 기쁨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김민재 선수는 리그 적응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철저히 깨부숴버렸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리그 9월 이달의 선수 후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려버린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김민재 선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수 중 한 명이라는 극찬도 들었습니다. 이런 극찬을 한 사람은 그 자신도 수비수 출신이며 여러 팀들의 감독을 역임한 바 있는 루이지 카니입니다. 그는 과거에 나폴리가 쿨리발리를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생각에 한국의 김민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임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흑인 선수들의 경우 신체적으로 경이롭지만 90분간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김은 다르며 직선적인 움직임에서는 쿨리발리보다 확실히 더 뛰어나다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앞에서 쿨리발리의 이름은 꺼내지 말라는 현지 평가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보도한 내용이 현지 매체들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이제 김민재가 쿨리발리를 넘어섰다는 것은 정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사는 오늘날 나폴리에는 김민재를 쿨리발리와 바꾸고 싶어할 팬은 없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아울러 쿨리발리의 풀네임인 칼리두 쿨리발리의 약자 KK를 언급하면서 실제로 KK가 KM으로 대체되고 있는 빠른 속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민재는 새로운 쿨리발리가 아니라 그저 김민재라면서 압도적 피지컬로 전술적 실수를 만회하던 쿨리발리와 달리 조직적 수비에 있어 익숙하기 때문에 옆에서 뛰는 선수들조차 칭찬하는 선수가 김민재이며 이것은 그가 이미 유럽 주요 클럽들의 스카우트 표적이 된 이유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폴리 최초의 우승에 기여한 바 있는 주장 출신이자 수비수 레전드 출신인 지우세페 브루스콜티와 김민재를 비교하는 기사는 김민재의 수비 효율성과 공중볼 경합 등에서의 모습에 팬들은 벌써 반해버렸다면서 대한민국의 해안도시 통영 출신의 이 거인 앞에서는 상대 공격수들도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인데요. 쿨리발리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비수 중 하나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김민재가 나폴리의 전술상에서는 더 좋은 선수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유럽 팬들 사이에서도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영입 시도했던 팀 팬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길 희망하는 팬들은 다음 시즌에 김민재 선수에게 걸려있는 바이아웃을 당장 지급하고 데려오라고 난리인 것입니다. 나폴리는 릴리스 조항을 제거하려 들 거야. 문제는 그가 1, 2년 안에 더 큰 클럽으로 이적할 거란 생각으로 나폴리와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야. 그래서 5천만 유로의 릴리스 조항이 포함된 거야. 그가 마음을 바꿔 나폴리에 장기간 있고 싶어 하지 않는 한 조항이 없는 새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거야. 같은 일이 여기 페네르바체에서도 있었어. 우린 그에게 3,500만 유로의 릴리스 조항이 있는 새 계약을 제안했지만 그는 계획이 있었어. 그가 나폴리로부터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의심스럽다. 세비야는 바로 이 릴리스 조항 때문에 김민재 영입 시도를 하지 못했어. 나폴리는 이 조항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를 영입한 거야. 분명히 내년 여름에 토트넘과 연결될 거야. 토트넘 팬인데 그는 2번의 이적 시장에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었어. 우리가 정말 좋은 선수를 놓친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난 토트넘이 지난 6개월 동안 그가 우리와 합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를 데려오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해왔어. 토트넘 팬들은 그의 재능이 누가 봐도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튀르키예 리그에서만 뛰었다는 것에 너무 집중했어. 그는 훌륭한 센터백이고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난 솔직히 그가 토트넘으로 오길 바랬어. 손흥민과 김민재의 연결고리 때문에 우리가 데려올 수 있었을 건데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레아 나폴리는 이제 모두가 원하는 선수가 된 김민재 선수와의 재계약을 서두르라고 다그치고 있고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이적 시장 전문가 알프레도 페둘라는 나폴리 클럽의 역사적인 페이지를 쓰고 첼시로 떠난 쿨리발리의 후계자로 2천만 유로로 데리고 온 그와 내년 여름부터 약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지적하면서 나폴리는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서도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이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럽 현지에서도 최정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경기 일정만 알고 있으면
반드시 그가 경기에서 활약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팀에서 절대 배제될 수 없는 선수들이라는 점입니다. 그중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평가전과 관련하여 답답한 마음이시겠지만 스페인 현지 매체들도 이는 마찬가지 감정인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 지역지와 스페인을 대표하는 일간지 마르카도 1분도 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고, 이번 이강인의 대표팀 복귀는 빛보다는 그림자가 더 많은 복귀였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현지 매체의 보도 내용으로 저희 바이스톰의 의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이 직접 인터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리그 최강의 상대 중 하나인 바르셀로나와의 다음 경기 일정을 가질 이강인 선수입니다. 긴 여정에 피곤하겠지만 그가 아무쪼록 출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기분은 빨리 털어내고 자신의 출전을 간절히 바라던 팬들의 응원만 기억하여 비록 쉽지 않은 상대이지만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길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K리그와 아시아에서 활약하는 우리 선수들이 월드컵 전까지 다치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는 생각이며 모두 좋은 활약하길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